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연구는 옴니매닙이라는 연구예요. 이게 2025년 12PR에 나온 연구인데, 이제 저희 연구원 분들이 이제 그 비전 랭귀지 모델 활용해서 로봇 제어하는 연구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쪽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인 것 같아서 또 하이라이트라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논문 소개는 이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논문이 좀 우리가 아는 내용도 많고 또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아는 내용들이 많아서 좀 인트로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짧게 하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그 저자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밍지에 판 씨인데, 제가 연구원분에 대한 그 사진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원분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 사진인데 키우시는 강아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북경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 중이시고, 그리고 관심 분야 그리고 연구 분야로는 인바디드 AI나 로봇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3D 비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한 연구들을 봤을 때 23년까지는 되게 3D 비전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24년, 25년 되면서부터는 인바디드 AI나 매니플레이션 쪽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구도 그러한 그런 전환의 어떤 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일단 제너럴한 로보틱 매니플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는 되게 로봇 연구자들에게 되게 공통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해요. 왜냐면은 리얼 월드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예전부터 되게 제너럴라이즈를 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았는데, 이 리얼 월드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다 할 뭔가 지배적인 그런 프레임워크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활발히 연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거를 잘 표현해주는 그림인 것 같아서 다른 연구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이미지를. 이게 하나의 공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공장에서의 그 하나의 공정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로봇이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는 실생활의 로봇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다양한 만큼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실생활 환경도 다양하니까 제너럴한 로보틱 매니플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 5년 동안 LLM이랑 비전 랭귀지 모델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LLM과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인터넷 스케일로 학습을 하면서 되게 그런 커먼 센스를 갖추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제너럴함에 있어서 커먼 센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로봇 연구자들이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로보틱스 쪽으로 좀 들여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가,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 원래 텍스트 아웃풋을 보통 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로봇 액션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해보자라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RT1, RT2, 오픈VLA나 파이제로처럼 이런 유명한 모델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 연구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러한 모델들이 실제로는 사용을 해봤을 때는 뭐 뷰 포인트가 바뀌면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로봇 도메인이 좀 바뀌면은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막상 제너럴라이즈에는 조금 성능이 먼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로봇 데이터를 모으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분야가 학습 없이 그냥 비전 랭귀지 모델의 추론만을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자는 연구예요.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사실 어떤 로봇 액션이나 3D의 스페이셜한 값을 직접 출력을 하는 것에는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비전 랭귀지 모델의 추론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뭐 다 연구들을 보면 피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살표 같은 것들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고, 모카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리드를 그려서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찾는 거, 로보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여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리미티브라고 하는데, 그런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잘 구성을 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 매니플레이션을 하게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옴니 매닙도 그런 학습 없이 비전 랭귀지 모델의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조작하는 연구예요. 근데 이제 그 프리미티브를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새롭고 새로운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 관련된 태스크를 잘 반영하는 프리미티브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프리미티브 간에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컨스트레인트도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트가 정의가 되면 그 컨스트레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트래젝토리 옵티미제이션을 풀면은 매니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건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태스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가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의 태스크에서도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브 태스크들이 존재하는데, 그럴 때마다 프리미티브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통합된 프리미티브를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이 태스크를 여러 가지의 서브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그 스테이지별로 프리미티브를 구하고 스테이지별로 그 로봇을 조작을 하자라는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러한 옵저베이션과 이 씬에 대한 옵저베이션과 그리고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비전 랭귀지 모델과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그 태스크와 관련된 오브젝트를 그라운딩을 해줍니다. 그럼 이 그라운딩된 결과를 비주얼 프롬프팅 형식으로 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에게 다시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 오브젝트를 반영을 해서 그 태스크를 여러 가지 서브 스테이지로 이제 분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T를 차에다 따르는 태스크인데, 여기서 핸들을 그러니까 T팟에 그리퍼로 핸들을 잡아라, 이런 스테이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스테이지로 그 차를 커브 안에다가 따라라, 이런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는 총 3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스테이지를 실행을 할 때 필요한 액션과 그리고 액션을 수행할 객체, 액티브 객체와 그리고 수행을 당하는 그 패시브 객체,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인터랙션 프리미티브를 추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스테이지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리미티브를 뽑는 방식이 지금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씬에서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마스크를 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3D로 포인트 클라우드로 복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 개의 뷰 포인트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뷰를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 그 뷰 하나만을 가지고 3D 메쉬를 생성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따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캐노니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오브젝트를 정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를 메쉬를 생성을 하고 나면 이 오브젝트에 대한 기준 좌표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좌표를 설정하는 건데, 이거를 설정하는 방식은
그 3D 메쉬에서 중심점을 원점으로 해서 그 PCA로 그 주축을 세 가지를 찾아서 그걸 각각 X, Y, Z 축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된 그 3D 메쉬를 가지고 프리미티브를 뽑는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뽑은 프리미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프리미티브 간의 컨스트레인트를 정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미티브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리미티브를 뽑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프리미티브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인터랙션 포인트랑 인터랙션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터랙션 포인트를 찾을 때는 그 이미지, 옵저베이션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그리드를 뿌려놓고 여기서 그 태스크에 적합한 그리드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터랙션 포인트를 뽑고 만약에 그 태스크에 적합한 인터랙션 포인트가 이렇게 비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3D 메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3D 메쉬를 여러 뷰에서 찍은 이미지에다가 다시 그리드를 투영해서 거기서 이제 인터랙션할 그리드를 찾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터랙션할 그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오브젝트를 메쉬로 만들 때 기준 좌표계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축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 축을 각각 이렇게 오브젝트와 같이 렌더링을 해서 이 이미지를 각각 비전 랭귀지 모델에게 입력을 해주면 이 주축과 이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를 비전 랭귀지 모델이 출력을 합니다. 그럼 이 관계를 다시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입력을 해주면 과연 그 적합한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주축이 무엇인지를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축이 있지만 이 물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높은 이런 주축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이제 이게 합쳐지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 포인트와 주축으로 이루어진 프리미티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리미티브를 생성을 했으니까 프리미티브 간의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설정돼야 될지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비전 랭귀지 모델에게 넣어요.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컨스트레인트를 여러 개를 후보를 생성을 합니다. 이 각각의 컨스트레인트는 이 인터랙션 프리미티브 각각과 그리고 그 프리미티브 간의 그 거리 컨스트레인트와 각도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말로 좀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액티브 엑시스와 패시브 엑시스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이 액티브 포인트와 이 패시브 포인트가 5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 랭귀지 모델이 컨스트레인트를 후보들을 생성을 하면 이제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를 하나만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컨스트레인트를 하나를 순차적으로 뽑았을 때 이거를 컨스트레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3D 메쉬 생성한 걸로 렌더링을 해놓으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비전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이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평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은 그때 평가를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Success, Refine, Failure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Success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이 constraint K를 그 constraint로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Refine이 나온다라고 하면 Refine은 조금만 더 수정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onstraint K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constraint N개를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그 constraint N개를 가지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Refine일 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failure가 나오면은 이 constraint K는 실패하는 constraint니까 다음 constraint K 플러스 1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constraint가 나올 때까지 이 constraint를 뽑는 과정을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constraint를 하나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primitive도 나왔고 primitive 간의 constraint도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트래젝토리를 최적화를 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PEE가
그리퍼, 그러니까 로봇의 엔드 이펙터의 포즈인데, 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 포즈에 따른 로스가 정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를 찾는 그런 옵티미제이션을 거치면은 트래젝토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요약을 하면, 맨 처음에 먼저 그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태스크를 여러 스테이지로 쪼개고 그 각 스테이지마다 인터랙션 프리미티브를 뽑은 다음에 그 프리미티브 간의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정의해서 그 정의된 컨스트레인트를 바탕으로 트래젝토리를 옵티미제이션 하면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로봇 액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실험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드웨어는 프랑카 판다 모델을 사용을 했고 로봇으로, 그리고 그리퍼는 원래 프랑카 판다에서 기본 제공되는 그리퍼에다가 UMI 핑거라고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달아서 구성을 했고, 카메라의 경우에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리퍼 위에 달려 있어서 1인칭 시점을 보여주는 그 카메라 하나와, 그리고 그 로봇 반대편에 있어서 3인칭 뷰로 보여주는 카메라 하나,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의 작업을 설계를 했는데 그 중에 6개는 리지드 오브젝트만 다루는 작업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6개는 그 아티큘레이티드 조작 작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서랍과 같이 이런 관절형 객체를 다루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태스크를 10번씩 시도를 한 후에 10번 테스트를 한 후에 그거를 이제 성공률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매트릭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매 테스트를 할 때마다 그 오브젝트의 위치나 포지션이나 로테이션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되는 식으로 테스트의 신뢰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학습 없이 활용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연구들이 베이스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스포저, 코파, 리캡 이렇게 세 가지의 베이스라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12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내용인데, 태스크 스페시픽한 학습 없이도 제로샷으로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베이스라인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 옴니매닙이 클로즈드 루프 없이 그냥 그 인터랙티브 프리미티브와 컨스트레인트만으로도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를 더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이제 클로즈드 루프로 그 옵티미제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컨스트레인트를 정교하게 찾는 작업이 더 들어가면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행하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행을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더 진행을 했는데, 그럼 옴니매닙이 왜 더 신뢰성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스테빌리티를 뽑았습니다. 이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그 다양한 연구에서 다양한 프리미티브 방식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옴니매닙이 사용하는 프리미티브가 더 안정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출력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리캡 같은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를 세맨틱 클러스터를 통해서 키포인트를 추출을 하는데, 이게 공간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수행은 하지만 뭔가 비슷한 액션을 수행은 하지만 정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코파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를 그 셈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그 파츠별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이 파츠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주전자의 이 입구 부분이 사실 파츠로 세그멘테이션이 되면은 되게 베스트인데, 이게 텍스처가 거의 없거나 또 이렇게 파츠 모양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되지 않고 다른 게 파츠로 세그멘테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이상한 액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옴니 매니백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뷰포인트에 대해서도 되게 일관성이 있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위캡이나 쿠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뭐 키포인트를 추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파츠를 세그멘테이션 한다거나 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뷰가 바뀌면 결과도 되게 천차만별로 바뀌게 되는데, 옴니매닙 같은 경우에는 3D로 복원한 상태에서 거기서 그 프리미티브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뷰와 무관하게 좋은 성능이라기보다 일관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뷰에 따라서 실험을 해봤을 때 이 리사이클 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를 리사이클 빈 안에다 넣는 태스크인데, 위캡보다 그 뷰 변화의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축을 사용을 해서 프리미티브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더 다른 유니폼하게 그냥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주축이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이미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축으로 먼저 어폴던스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컵이 있다고 했을 때 컵의 주축 중에 하나가 무조건 컵의 입구 방향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그 기능적인 어폴던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축을로 그 프리미티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그냥 유니폼하게 해서 샘플링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률도 높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터레이션 하는 것도 더 적게 소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컨트리뷰션이, 이게 그 옴니 매닙을 통해서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한 걸로 데모를 모아서 그 데모를 가지고 그 비헤이비어 클로닝 폴리시를 학습을 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옴니 매립을 통해서도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일단 다른 프리미티브 방식과는 다르게 그런 인터랙션 프리미티브를 정의해서 프리미티브 간의 컨스트레인트를 정의를 함으로써 VLM이 그 하는 추론과 그리고 로우 레벨에서의 로봇 매니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좀 연결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성능을 통해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데이터 수집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그거를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등에 적용함으로써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리지드가 아닌 좀 변형이 있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3D 메쉬를 생성을 하는데 그 3D 메쉬를 생성하는 그런 품질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를 보면 VLM 호출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산 비용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한계로 꼽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